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배추 충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에 특히 고랭지 지역에서 자주 문제가 될 것 같은 주요 충해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솔직히 이것만 잡아도 배추 농사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게 좀나방입니다. 참 유튜브 상이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요 이 벌레를 잡을 때 이 미음을, 배추 좀나방이잖아요, 미음을 좀 디귿이나 시옷으로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방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방제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미음을 지읒이나 디귿으로 바꿨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배추 좀나방은 이 어린 벌레가 잎 뒷면에서 파고 들어가서 잎을 가식을 해서 나중에는 표피만 남기고 엽육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충해인데요. 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 손톱 끝에 있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심 앞에 있는 그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이게 톡톡 치면 이거 꼭 낙하산처럼 밑으로 쭉쭉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약재에 대해서 저항성을 굉장히 빨리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약재를 3번 정도 쳤을 때는 전혀 약재를 방제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약재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충해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흰나비라든지 다른 배추에도 가끔 파밤이 오지만, 이런 나방 종류들은 한두 번 그 약을 맞으면 싹 가는데, 이 좀나방은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성분이 다른 약재로 서로 바꿔줘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좀나방의 피해 사례인데요. 이거는 일반 농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 약을 한번 치러 가셔야 되는데, 또 아침에 또 축구를 또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다리가 좀 잘못되셔가지고 약을 치셔야 되는데 한 주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보면 약을 쳐야 될 시기에 21일을 지난 거죠.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그 정도 갔을 때 이렇게 오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배추 재배 시험을 할 때 매취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3번 연속 쳤을 때에 그때도 또 21일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현상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심각했죠. 내가 약을 잘못 쳤나? 뭘 잘못 봤나?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좀나방은 동일한 약재에 대해서 저항성을 굉장히 신속하게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5령기 또는 6령기 유충이라고 하는데요. 요 머리에 살짝 털이 나 있어요. 이 정도 돼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약을 맞으면 100마리 중에서 한 10마리 이 정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 유충이 성충이 돼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나온 유충들은 약을 안 맞은 유충에서는 벌레가 한 200마리 정도 알을 깐다고 하면, 약을 맞은 유충은 벌레를 50마리 까거든요. 알을 50마리 까는데 그 50마리가 엄마가 맞았던 약재의 내성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매치를 한번 쳤을 때 한 70% 정도 죽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3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걸 마저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3일에서 4일, 여름에는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약을 치셔야 됩니다. 이게 가을이나 봄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7일 간격으로 해도 되지만, 여름에 날이 덥고 건조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약을 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8.15 광복절 휴가가 있을 때 그때 딱 이거를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한번 치고 70%가 죽었어요. 즐거워. 그래서 4일 있다가 또 한번 쳤어요. 죽었겠지? 하고 딱 갔는데 그 느낌이, 이거 왜 죽은 게 이렇게 많지 않지? 한 50% 죽었나? 약간 이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광복절 휴가 갔다 오고 5일 뒤에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을 3번 치고도 이 꼴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이를 북북 갈았었는데, 그때 심할소도 쓰고 그랬어요. 너무 이 해충에 대해서 몰라가지고요. 성충은 쌀벌레보다 한 절반 정도 사이즈이고, 약간 그 갈색을 띠고 있어요. 회갈색이라고 하는데, 밭에 포장을 걸어가면 발치로 투둑투둑 이게 튀어다닌다, 이게 날아다닌다. 1m를 걸었을 때 날아다니는 배추가 좀나방 성충이 한 3마리 정도 있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치시면 되고요. 뭐 10마리 정도 있다. 그러면 5번 정도 치셔야 됩니다. 10마리가 있다고 했을 때 5번을 치실 계획을 하시고 농약방에 가실 때 5가지 농약을 사셔서 그거에 이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치셔야 돼요. 보통은 한 3마리 정도 있을 때들 많이들 치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해서 1번 치시고 급하시면 3일 후 아니면 일주일 후에 2번 치시고 그리고 3번 치시고 봤을 때 만약에 방제가 안 됐다 그러면 또다시 1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검색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보호제 지침서 또는 한국작물보호협회 이렇게 검색 포탈 검색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작물명은 배추를 꼭 넣으셔야 돼요. 배추를 안 넣었고 뭐 그냥 좀나방을 하시면 그 배추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약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LS에 위배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좀나방 2가지만 치시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뿌리옥병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가 6쪽밖에 안 갔지요. 좀나방은 10쪽에서 뒤로 한 30쪽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만큼 벌레와 농부와의 전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농약을 새롭게 만들면 그 농약에 대해서 다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발달이 되어 왔고요. 맨 앞쪽, 이 앞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밭에 있는 것을 뭐 너무 이 작물보호제 지침서의 맨 앞쪽에 있는 건 좀 가격이 높고요. 한 4쪽이나 5쪽 정도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좀 저렴한 가격인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이 성분은 더 최근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저항성은 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살충제의 요 맨 위쪽에 11A 이게 작용 기작이에요. 이 작용 기작이 서로 다른 것을 3종류를 구매를 하셔야지 이 작용 기작이 동일한 거 3종류 구매하시면 이게 약을 치셔도 저항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살충제 있고 4A가 있죠. 디노테퓨란 이름 어려워. 이게 여러 가지 종류로 수화제, 액제, 입상수화제, 입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추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배추에 해당하는 것은 수화제 상표명 오신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0리터당 사용 양량 400g을 잘 지켜주시고요. 정식전 육묘상에 관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기에 할 수 있는 약재이고요. 다음으로 라이몬 요것도 살충제인데 요 위에 번호가 다르지요. 요게 서로 번호가 다른 것을 3종류 이상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구매를 해 오실 때 그냥 1, 2, 3, 4번으로 하시고요. 요 이제 디노테퓨란 같은 경우에는 정식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추, 좀나방이 있으면 요거 사용 적기가 다발생기가 있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발생 초기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치는 약재는 다발생기에 치면 또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발생기에 치는 약재는 발생 초기 약재보다 약간 가격은 셉니다만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다발생기 약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참 라이몬 참 기특합니다. 수확 10일 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회 이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여기에 지침서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하나하나 클릭을 하시면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LS를 잘 피하고 효과적으로 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살충제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이고요. 상표명은 돌격대입니다. 그리고 배추, 좀나방, 다발생기 이건 10ml, 이거 수확 7일 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병해충인 이제 벼룩 잎벌레인데요. 이거는 고온기에 파종이나 정식을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병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랭지 지역에서는 아마 방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민원 전화를 받으면요, 이제 조금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 우리 밭에 벌레가 안 보이는데 이파리가 배추랑 무랑 빵빵 어릴 때 없어져 그러세요. 그거는 토양 속에 있던 아주 작은 유충이 올라와서 먹고 다시 토양 속으로 내려가든지 성충도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벼룩 잎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제 방법은 생육 초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를 넣을 때
퇴비를 넣을 때 벼룩 잎벌레 약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잎제 종류를 퇴비와 함께 토양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이 벼룩 잎벌레는 이렇게 꼭 무당벌레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쌀알의 한 절반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기도 힘들고요. 이게 튀는 게 벼룩보다 더 튀어요. 팍팍 튀어다니기 때문에 보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중국에서 날라온 건데 무잎벌, 좁은 가슴 잎벌레라고 합니다. 벼룩 잎벌레의 사촌이에요. 다행히 벼룩 잎벌레 약으로 방제가 되는데, 이거는 한번 나오게 되면 이 벼룩 잎벌레 유충은 저희 좁은 가슴 잎벌레보다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좁은 가슴 잎벌레는 유충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뜯어먹는 가식량이 벼룩 잎벌레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오면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좀 낭패를 당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좁은 가슴 잎벌레는 벼룩 잎벌레하고 사이즈 차이도 나지요. 요거는 좁은 가슴 잎벌레는 한 쌀알 정도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병리 전문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현미경으로 촬영하신 걸 제가 받은 거고요. 잎벌레 같은 경우에는 성충은 1년 내지 2년 정도 수명이 이제 살 수 있고요. 주로 이 작물에 잎을 가해야 하지만 어린 뿌리를 직접 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에 품질을 저하시키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 근피에 이렇게 좀 곰보처럼 모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 근육에 꼭 바늘로 찌른 것처럼 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피해가 벼룩잎벌레의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 잎에 구멍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땅속 1m 정도 깊이에서 파낸 벼룩잎벌레 유충인데요. 저는 아무리 한 20-30번 삽질을 해도 이 유충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충보다 굉장히 작고, 삽을 한번 떴다고 해서 거기 유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전문가 선생님들이 현미경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신 그 고마운 자료이고요. 이 유충이요, 굉장히 크기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게 강합니다. 지금 홍천 지역에 그 유기농 재배 단지에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고 땅속에 1m 깊이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땅속까지 쑥 들어가서 월동을 하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지금 고랭지 지역도 아마 이제 그 자체적으로 땅속이 아니더라도 뭐 옆에 나무 숲이나 이런 곳에 월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기온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이 기주 주위 땅속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땅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위에다가 약을 뿌리게 되면 이 성충은 약이 위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요. 유충은요, 약을 맞으면 땅속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땅속으로 훅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방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비를 넣을 때 잎제를 함께 방제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 약제를 같이 방제를 하게 되면 좁은 가슴 잎벌레, 황사타고 중국에서 날라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토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반경 1km 이상을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엿밭에서 날라왔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본인 밭에 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벼룩잎벌레라든지 뿌리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양 자체에 있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비를 넣으실 때 그 살충제나 아니면 살균제를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초기에 방제를 하셔야 방제 효과가 높고요. 그래야 방제비와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번 쳤을 때 다 죽지 않아요. 절대 다 죽지 않아요. 많이 죽으면 70%, 적게 죽으면 50%가 죽거든요.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충 같은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농약이나 이런 거에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최소 3번 정도 방제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 해충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요. 그래서 금방금방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여름철에 특히 고랭지 지역에서 하는 거는 한번 해충이 발생을 하였다 하면 5번 정도 방제를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벼룩잎벌레는 잎재나 액상수화제 지상부 처리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부 처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배추를 이제 안전하게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